믿기 힘들겠지만 간통이 철저히 금기시되는 무슬림 다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할 기이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성이 낯선 남성과 연속 7일 밤을 보내야 남편에게 행운이 온다는 풍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직 가장 강인한 남자만이 이 불같은 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일까요? 이 아름다운 섬나라를 탐험하는 여정에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서북번 여성의 노출 의상 금지. 인도네시아의 아체 이체 지방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이 시행되고 있어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은 복장을 할 경우 벌금부터 공개 태형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여성의 복장이 법과 종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이슬람 주로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샤리아 법이 철저히 적용되는 곳입니다. 여성의 노출 의상을 금지하는 이 법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여성은 공공 도덕에 해를 끼치며 쉽게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은 긴 소매와 긴 치마나 바지를 입고 히잡으로 머리와 몸을 가리도록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집행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종교경찰 위라야툴 히잇바에 의해 체포되어 즉시 현장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군중 앞에서 공개 태형을 당하는 장면은 아체에서 불편한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단순한 옷차림 실수 하나로도 공개적인 망신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격한 조치들이 정말로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강화하는 결과일까요? 샤리아 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를 문화와 종교적 통합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 말하지만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이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체는 종교 문화 인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지점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체의 여성이라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규칙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현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런 규칙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 간통은 곧 감옥행. 간통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간통금지법은 인구의 87% 이상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의 깊은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슬람 관점에서 간통은 단순한 개인 도덕의 위반이 아닌 가정과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관계가 적발될 경우 누구든 신고를 당할 수 있고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법이 실제로 간통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인도네시아 사회는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엄격한 샤리아 법을 따르지만 힌두 문화가 강한 발리 같은 지역은 보다 개방적인 현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 축제, 혼 페스티벌과 같은 일부 전통에서는 간통과 유사한 행동을 장려하기도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사회 내에 뚜렷한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걸까요? 어떤 입장이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기이하고 독특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1번. 축구를 보기 가장 위험한 장소. 인구 2억 6천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약 17천 개의 섬과 7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을 가진 이 나라는 종교와 신념 체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그들은 축구를 죽을 만큼 사랑하며 삼파이 마띠, 삼파이 마티, 즉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는 말을 널리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인들은 축구에 이렇게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폭력이 만연하고 단순히 경기를 보기만 했을 뿐인데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20세기 초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네덜란드가 운영하는 스포츠 조직에 맞서 자신들만의 팀과 협회를 조직했고, 그 정점은 1938년 네덜란드령 동인도 팀이 지역 선수들을 포함해 월드컵에 참가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후 축구는 통합과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는 탈출구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도를 넘으면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축구 팬이 단순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극렬 팬 그룹으로 조직되어 팀을 위해 죽고 사는 결의를 다집니다. 퍼르시자 자카르타의 팬, 장마니아, 퍼르십, 반둥의 팬 보보토하 같은 이름은 충성심뿐 아니라 충돌 시의 폭력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 팬 그룹은 경기 전날 청소 스위퍼라 불리는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거리에서 상대팀 팬을 찾아내 쫓아내는 행동입니다. 이 같은 청소 활동은 수차례 충돌로 이어졌고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인도네시아에서 축구가 이토록 자긍심을 불태우면서도 동시에 평화를 파괴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군도의 복잡한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땅의 관습과 믿음,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험해 봅시다. 이곳의 숨은 구석구석에는 여러분을 경악하게 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쉘 3번, 가장 무서운 역사를 지닌 섬. 당신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알려졌던 섬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호인 토바 호수의 중심에 위치한 사모시르 섬. 후라우 사모시르는 장엄한 아름다움뿐 아니라 유혈의 역사와 오싹한 수급자 머리 사냥꾼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고대 이곳은 바탁족의 고향이었으며, 그들은 잔혹한 관습으로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부족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처형과 수급 머리 사냥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탁족은 살아있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신들이 기뻐하고 공동체의 번영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희생자는 종종 적군, 전쟁, 포로 또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자들이었고,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처형을 넘어 성스러운 제사 중 식인 행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시르 섬은 머리 사냥의 유령과 공포의 역사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모시르 섬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고대 바탁족의 후손들은 더 이상 그러한 무시무시한 관습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토바 호수의 숨막히는 자연경관은 물론 독특한 바탁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전통적인 배 모양의 가옥을 방문하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활기찬 바탁 민속 음악 공연에 참여할 수 있죠. 팬데믹 이전 사모시르 섬은 미스터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토바 호수 속 숨겨진 보석처럼 이 섬은 그 아름다움 속의 과거의 으스스함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위를 노저으며 햇살 아래 수영을 할 수 있지만, 머리 사냥의 전설은 어쩌면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11번, 신부 납치가 허용되는 결혼 풍습.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결혼식이 납치로 시작된다면요.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는 사랑과 결합을 기념하는 아주 독특하고 대담한 전통이 있습니다. 사삭족의 결혼 문화에서 로맨틱한 청혼이나 격식을 갖춘 가족 모임 대신 남성은 신부 납치 메라리쿠라 불리는 전통 의식을 수행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는 강제적인 납치가 아니라 사랑과 결심을 상징하는 사삭족 고유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전통에서 신랑은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신부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얼핏 보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신부가 사전에 알고 있으며 동의한 상태입니다. 신부가 데려가진 후 신랑 측 가족은 신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측 가족이 결혼식 날짜와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신부 납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열정과 결의를 의미합니다. 사삭족에게 이 의식은 신랑이 신부 가족의 인정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이 의식은 항상 양측의 존중과 합의 아래 진행되며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부 납치 전통은 여전히 독특한 문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의 삶에 맞게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많은 사삭족 커플들은 이 전통을 통해 조상의 문화를 기리고 동시에 양가 가족 모두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10번 시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있는 토라자족의 땅에서는 죽음이 즉각적인 이별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느린 여정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는 고인이 된 가족을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심지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집안에 모셔두며 여전히 일상 속의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또라자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긴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으며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여전히 병자로 불리는 고인과의 유대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약초나 화학 처리를 통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며 고인은 새 옷을 입히고 매일 이름을 불러주며 특별한 의식 때는 상징적으로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습은 단순히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넘어 가족이 진정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라자족에게 장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보통 일주일간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장례식은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가족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가족은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는 이 관습이 기이하거나 믿기 힘들 수 있지만 또라자족에게 이것은 사랑과 유대를 유지하는 신성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계속되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또라자, 땅의 신비한 문화와 풍습을 더 깊이 탐험해보며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봅시다. 9번. 여성은 논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월경 중인 여성이 부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농작물에 해를 끼치고 벼를 시들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이 시기에 논밭에 들어가거나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관습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균형이 깨지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관습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통 문화의 핵심 요소이며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현대적 시각에서 제거해야 할 구습일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이 관습은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8번. 네피니 네피 축제 침묵의 날. 오늘날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없이 소리도 없이 불도 켜지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매년 힌두력 새해를 맞아 열리는 네피 엔네피 축제에서 바로 이런 하루를 보냅니다. 보통 새해라고 하면 떠들썩한 축제를 떠올리지만 발리 사람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날은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외출 금지, 조명 사용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소음 금지. 공항도 문을 닫고 거리도 조용히 멈추며 섬 전체가 고요함에 잠깁니다. 이는 명상과 자기 성찰, 정신적 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피 축제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분주한 현대 생활 속에서 발리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도 이것은 독특하고 잊지 못할 체험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과 편의에 익숙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침묵과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7번.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세요. 발리에서는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에서는 손가락질이 상대에 대한 무례와 불경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이는 손이 올바른 행동과 예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들은 손가락 대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펼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더 정중한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리에서 길을 물을 때 실수로 검지손가락으로 현지인을 가리킨다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정중하게 도움을 주려 하겠지만 엄지손가락이나 손 전체로 가리켰을 때는 훨씬 더 따뜻한 미소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짓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공식적인 의식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종교 행사나 공동체 모임에서 진행자나 주최자는 항상 부드러운 손짓을 사용하며 직접적인 손가락질을 피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도네시아인과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6번. 타부익 타북 축제 관을 바다에 던지는 의식. 수마트라 섬 파리아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기리는 독특하고 감정적인 축제인 타북 축제가 열립니다. 타부익은 이슬람력으로 첫 번째 달인 무할람 기간 동안 열리며 카르발라 전투의 비극적인 사건을 추모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파리아만 사람들은 말세 이슬람 상징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관, 타부크를 만듭니다. 이 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와 공동체 전체의 경의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축제는 기도의식과 북소리로 시작되며 마을 곳곳을 누비며 관을 메고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이때 울려 퍼지는 북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장엄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축제의 절정은 바로 이 거대한 관을 바다로 가져가 바닷물 속에 떠내려 보내는 순간입니다. 이는 희생과 충성심을 상징하며 축제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파리아만 주민들에게 타부익 축제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자부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신앙과 공동체의 힘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이죠. 관광객에게는 이 타부익 축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전통과 공동체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타부익 축제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면 꼭 경험해볼 만한 독특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5번. 왼손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왼손은 개인 위생, 배변 후 정리에 사용되는 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악수를 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리나 자바에서 현지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수로 왼손으로 음식을 짚거나 음료를 건네게 되면 그들의 놀라거나 조심스러운 표정을 통해 금세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호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 관습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소한 규칙을 배우고 따르는 태도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더 따뜻한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4번. 인구의 80%가 무슬림. 여러분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문화와 신념 면에서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300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이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유럽 등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뒤섞여 인도네시아만의 풍부한 문화적 색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슬람도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화되어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 섬에서는 이슬람이 전통 힌두불교 문화와 융합되어 끄자웬 케자웬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영성이 탄생했는데 이는 정통 이슬람 교리보다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신념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다양성의 또 다른 예로는 엄격한 샤리아법이 시행되는 아체 지방과 힌두교가 주를 이루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지는 발리의 극명한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문화가 중첩되어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조화를 유지해왔고 이는 다종교 국가들이 흔히 겪는 갈등을 슬기롭게 넘어선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카르타의 웅장한 이슬람 사원에서부터 발리의 고대 힌두 사원 플로레스 섬에서 열리는 가톨릭 축제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을 여행한다면 마치 하나의 나라에서 여러 개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수백 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인도네시아를 찾는 모든 여행자들이 탐험하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3번. 인도네시아에는 화산이 150개 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화산 가장자리에 서서 하얀 연기가 땅에서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눈앞에는 장엄한 자연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SF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패시픽 링 오브 파이어에 위치한 나라로 약 150개의 활화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을 가진 나라이며 이 화산들은 단지 위험 요소가 아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자연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산 중 하나는 동잡에 위치한 브로모 화산. 마운트 브로모로 붉은 행성, 화성을 닮은 풍경 덕분에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을 줍니다. 브로모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 위로 황금빛 햇살이 퍼지고 화산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와 어우러져 자연의 신비와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브로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는 매혹적인 다른 화산들도 많습니다. 서자바의 탕쿠반, 뿌라후 화산 탕쿠반, 페라후, 은화산 분화구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뜨거운 온천과 유황가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롬복 섬의 린자니 화산, 마운트 린자니에는 에메랄드빛 세가라 아낙 칼데라 호수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으며 이곳은 트레킹 마니아들에게 도전적이지만 아름다운 여정으로 꿈의 목적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화산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메라피 화산, 메라피 이나 크라카타우, 케라카토와 같은 화산의 역사적 분화는 수천 명의 사망자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 참사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화산을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관광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활화산에 도전할 용기가 있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번. 인도네시아에는 몇 개의 공식 종교가 있다. 알고 계셨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6개의 공식 종교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점 중 하나로 종교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 정체성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6개의 종교는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그리고 유교입니다. 즉 무종교이거나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공식적으로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도, 중국, 아라비아, 유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합적이고 풍부한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커플이 결혼하려 할 때 법적으로 같은 종교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에서 종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조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독특함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문화와 종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코모도 왕도 마뱀과 자바코뿔소 살아있는 용과 마주선다면 어떨까요?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서는 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 마뱀, 코모도 드라곤의 고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을 공룡의 후예라 부르죠. 코모도 왕도 마뱀은 보통 길이 23m, 몸무게 90kg에 이르며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독을 지닌 포식자로서 사슴, 가축, 심지어 인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생물은 현재 서식지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는 약 5,000건 마리 정도가 코모도, 린차, 플로레스 섬 등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울창한 열대림 속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느긋하게 누워있는 코모도 왕도 마뱀을 발견하는 순간을, 그 짜릿함과 스릴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도마뱀은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물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충격적인 전통 이야기일 뿐입니다. 믿음, 문화, 금기가 모호하게 뒤섞인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통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축제와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세계의 또 다른 신비와 충격적인 진실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